자, 핵심적인 이슈를 쉽고 빠르게 해설하는 시사저널 TV의 시사 끝장입니다. 오늘 또 역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점심은 뭐 예, 오늘 집에서 먹고 났습니다. 집에서 네, 혼밥입니까? 예, 그 마라탕면 끓여 먹고 왔습니다. 마라탕면 얼마 전에 저도 먹었는데 그 명성보다 맛이 없던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원래 마라탕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은 좀 맛이 라면이랑 왠지 결합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차라리 당면이었으면 나와서 보냈다. 뭐 이런 뭐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 있습니다. 뭐 요리도 좀 하세요? 혼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는 거예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번에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뭐 혐의가 뭐 좀 예상보다 상당히 많아요. 14개라고. 저는 뭐 우선 그 지금까지 네. 그 조국 수호 전쟁이라는 판 안에서 뭐 검찰 조롱했던 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수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계속 질질 끌고 있다라고 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피의 사실 공표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라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이제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 게, 드러난 결과로는 혐의가 상당히 많이 조기에 적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 사실 공표를 진짜 안 했네요, 보니까. 예, 피의 사실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보고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은 거 보니까. 검찰도 전에 그렇게 한번 얘기는 했었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그때 직접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감 때 이거 진짜 우리가 유출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윤 총장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이 뭐 좀 알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몰랐던지.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뭐 야당 정치인으로서 그냥 밖에서 보는 언론 보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유시민 씨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도 그러면은 옹호 모드에 나섰던 건지. 그렇다면 전자는 뭐 유시민 씨가 생각보다 정보력이 못하는 정도고, 후자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판에서 굉장히 좀 반성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경심 교수의 혐의 내용 검찰이 밝힌 부분 14가지인데 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뭐 업무상 횡령, 사기까지 있어요. 금융실명법 위반 등등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정경심 교수 부분은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에서 여러 가지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좀 임박했는데, 이번에 보면 일단 뭐 검찰 그 공소장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공범이라거나 이렇게 하진 않고, 그 딸, 조 전 장관의 딸 그리고 동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범이다 이렇게 좀 봤는데, 조 전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아직 공범이다 뭐 이렇게 여기 기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차명 투자 혐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되었던 경제적 공동체론을 적용하자면은 뭐 이거 책임 피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돈을 가져갔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입금된 건 없어요. 그럼에도 우선 기본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치주하는 것이고,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그러면은 무슨 권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겠느냐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그 위세를 등에 업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또 직권남용의 문제들이 생긴 건데, 저는 정경심 교수라는 뭐 사립대 교수가 가진 권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정권 실세와 친하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남편의 위세를 등에 업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공동체론이나 아니면은 사실상 위세를 등에 업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꽤 있을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환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게 책임이 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왜 그 이준석 최고위원 조 전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뭐 얘기할 때 그때 뭐 유학 가려고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틀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또 드러난 것 중에 새로운 것 중에 이제 호텔 인턴십을 이제 좀 그 위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호텔 인턴이 필요한 거는 뭐 몇몇 기사에서는 호텔 경영학과에 가려고 했다라고 이제 보도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호텔 인턴십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은 아까 진짜 나중에 학과를 호텔 쪽으로 정했다는 그런 거 아니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예측했던 게 그때 보면 이제 조 장관 딸이 유학을 가려고 준비해온 그 맥락이 보인다. 네. 그런데 점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진로를 급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노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호텔 경영학과가 유명한 학교로는 코넬 대학교가 거의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기숙사가 잘 돼 있고 밥이 맛있기로 유명해요. 아, 예, 그래서 학교 내 그 기숙사도 운영이 잘 되기로 유명한데 거기 아니면 보통 이제 그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UNLV라고 하는 그쪽의 호텔이나 카지노 경영 쪽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근데 외고 출신 학생들은 UNLV보다는 코넬에 거의 대부분 올인했을 거로 좀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1년의 조국 전 장관의 그 진로 준비 같은 것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냥 부르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보면은 치맛바람이 좀 많이 셌던 그냥 부르는 학생 정도로 보이고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행사 때문에 본인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추측입니다. 아마 코넬대를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나름의 또 이준석 최고위원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기초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러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관측을 합니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 공소장 이런 거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했고 남편의 공직생활 때문에 주식 투자를 차명으로 하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그 이른바 WFM 주식을 사들였고 주식 매입 당일날 그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이렇게 이체된 부분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조 전 장관이 곧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이 이제 민정수석으로 있었으니까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조 전 장관으로서는 좀 민감하지 않을까 이게 싶은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재산 은닉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공직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 어떤 사람들 차단하기 위함인데 저는 그걸 정면으로 우회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재산을 은닉에 해당한다. 우리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직자 윤리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다. 뭐 이게 실수로 인한 것이라 보긴 좀 어렵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나도 까먹고 있던 통장 하나가 어디 발견되는 경우, 근데 거기에 100만 원 들어있는 경우, 이건 실수라 봐야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능동적으로 어떤 계좌를 보유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고 실물 증권을 보유하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 영역이 있다 보기엔 너무 나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 장관이 나는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액수도 너무 크고 그리고 본인이 뭐 송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록이라든지 ATM기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해명이 어렵지 않을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이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몰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참 이거 밝히기도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고 이렇게 송금 이런 부분이기 조국 때문에. 장관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빠져 있는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할 거냐, 법적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나는 몰랐다를 밀어붙이면 뭐 될 수는 있겠죠. 와이프만 합의해 준다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영역. 법적으로는 회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가족에게 뒤집어씌우기 또는 무능 이런 정도 결국 수신제가 영역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는 만약에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로 가가지고 여기서 그렇다고 뒤집어 써가지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아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갔다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야 뭐 제기된 혐의라는 게 없고 사실 그냥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무슨 장인의 무슨 뭐 장인의 무슨 사회주의 경력 이런 것들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게 돌파가 되는 거였지만은 이거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제가 했습니까?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죠. 이 어쨌든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뭐 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도 나는 전혀 모르고 운용 내역에 대해서도 모른다. 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 장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사가 어느 시점에 개시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하지 않을까. 네. 예, 수사가 빠른 시점에 개시되면은 글쎄요, 저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12월을 넘겨가지고 1월 정도 때까지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면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뭐 지금 봐서는 검찰 입장에서 뭐 시간을 뭐 계속 뒤로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정경심 교수까지 다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 전 장관 소환해서 또 이제 뭐 12월 달 되면 국회 일정도 여러 가지 빡빡하지 않습니까? 아마 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의 그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만약에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지 않을까 싶기도 저는 합니다. 그거 되면 서울대학교에 어떤 뭐 제가 요즘 하도 저희 당의 윤리가 흥행을 해서 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교의 어떤 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교수직 파면이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교수직 파면 또는 최소한 학생들이 지금도 수업 거부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학자로서 조국 장관도 상당히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좀 확실히 진퇴 영향인 것 같다, 조국 장관이. 그래도 한 가지 이제 정치적 승부수 던질 수 있는 것이 총선 출마를 빠르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12월 10.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수사가 늦어지면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런 판단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기엔 진짜 이상한 판단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러면 총선 전국이 또 조국 장관 관련된 이 이슈가 돌출하면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왜냐면 그게 조국 장관이 이제 민주당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당신들은 조국이 문제 없다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경선 컷오프를 시키긴 좀 애매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자기 지지층을 생각해서라도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게 사실 여권인데 아면몰수 해가지고 저 사람은 경선도 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래버리면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농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조국 장관이 정치적으로 악독해지려면 할 수 있는 승부수 정도다. 근데 그거 외에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적시된 혐의들에 대해서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상황 외에는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뭐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까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에서의 허위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이 부분은 이제 직접 조 전 장관이 당시에 그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거 말고도 그 왜 딸이 그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6학기 동안 1,200만 원 받은 거 이것을 또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아마 검찰도 일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생인 그 조모 씨와의 그 연관성 결국 이제 웅동학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계속 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뭐 직접 관련된 부분, 약간 가족을 통해서 관련된 부분 등등 여러 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처럼 이게 뭐 사실 간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 전 장관 부분이.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어쨌든 조 장관 계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되면 사실 진짜 검찰이 정권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지금까지 상당히 소극적으로 어떤 이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뭐 그 계좌 수색에 대해 가지고 계좌 추적에 대해서 이제 반응해 왔지만은 여론은 이제 사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그 공소장을 보고 나가지고는 와 지금까지 왜 법원에서 이런 수사를 뭐 다소 미온적으로 이렇게 반응해 왔지? 라고 할 정도로 혐의가 적시된 것들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원이 뭐 그때 뭐 동생 구속을 반대했다든지 기각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것을 하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수사가 또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은 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이라도 이제 열어보면 난리 난다 이제. 예, 그 정권의 치부가 다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진짜 검찰 공화국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예, 근데 뭐 그걸 제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많은 새로운 정부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계좌, 뭐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그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을 했죠. 지난번에는 좀 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서초동 주변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듯한,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조 장관의 법률적 대응에 관한 부분이죠. 물론 조국 장관이 이제 뭐 사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하다 보니까 저는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머리를 자르고 무슨 뭐 아주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한다 해도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주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정경심 교수는 몰라도 이분이 뭐 이렇게 능동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이분 건강이 안 좋아 보이지도 않고 결국 혐의를 부인하느냐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나갔는데 검찰은 상당한 물증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구속이죠. 예, 근데 거꾸로 조국 장관이 굉장히 수능적인 수사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딱히 구속 수사해야 될 이유는 또 없죠 보면은. 일단 막 그 이른바 그 혐의의 상당성,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그 부분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검찰이 그 부분을 얼마나 무겁게 봐서 영장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가는 반응을 SNS를 대충 보면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SNS 반응을 보면은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혹이 제기되어도 그냥 생일 파티하러 가고 이런 것들이 SNS에 올라왔고,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여론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막 검찰 비난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SNS로 보여왔고, 조국 장관은 그저께 올린 걸 보면은 다소 좀 담담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고난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라는 어떤 예고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고난의 시간이 닥쳐온다는 의미가 그 지지층에 보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스스로 진짜 담담하게 독백조로 이야기한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갈리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도 참 뭐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검찰이 오히려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피의 사실 유포를 많이 안 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저기가 뭘 들고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어 초기에 제기되었던 의혹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가 그때 한번 지적했지만은 방위사업수사부도 투입됐어요. 예. 지금까지 그런데 수사의 어떤 결과물에서도 방위사업수사부가 왜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진짜 인력이 부족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방위사업에 대해 가지고 조국 장관이 수사받을 일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거는 제가 지금 하는 의혹 제기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의혹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가장 방점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사업부죠. 지금 한 5번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빠르면 이번 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조금 시기가 뒤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부터의 수사의 핵심은 조 전 장관 쪽으로 완전히 포인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는 또 새로운 혐의가 나올 건지, 그리고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관련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칼라리에 서게 된 형국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